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실에 보시면 향후 오늘을 포함해서 5회의 포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간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기에 보시면 각각 주제들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 포럼이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리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코멘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정 토론자 네 분을 소개를 드리고, 사실은 부탁을 할 때는 한 10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7분 정도에서 토론을 해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된 것은 아마도 지금 같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사회연구원과 더불어 보건사회진흥원이 고령지나 산업의 새로운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또 다른 축으로 저희가 이제 혁신 방안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지금 고령지나 산업, 그러니까 돌봄 경제 육성 측면에서 고령지나 산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간단히 그냥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지나 산업에 대해서 물론 다들 잘 아시고 계실 수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구조가 약 노인 인구 7%에 이르는 2005년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를 배경으로 해서 고령지나 산업 진흥법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결국 정부 주도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대상자는 건강 약자를 보호하는 그 법률의 특성상 장애가 있거나 또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저하된 고령자, 불편한, 그 중에서도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 산업이 출발하게 됩니다. 법률상에서는 세부 산업이 약 9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법률 기반 품목이 있는 용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복지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이 4개 부처와 6개 법령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조기구, 개인용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의한 개인용 의료기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고령지나 진흥법에 의한 고령지나 우수제품,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연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장애인 노인 보조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이렇게 6개 법령이 고령지나 용품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고령지나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노인장기요양법의 제안을 받으면서 노인 인구가 불어나면서 이제 공적 자금의 이제 한계가 왔다. 여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2020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말하는 베이비 세대가 65세가 되는 시기에 도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령지나 산업이 좀 다양한 니즈와 욕구를 가진 그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응력이 좀 부족하고, 그동안에 보험시장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민간 참여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능동적으로 뭔가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고령지나 산업이 돌봄 경제 체제 하에서 어떻게 이제 발전 방향을 잡을 것이냐라는 측면을 볼 때, 일단 앞서 유 박사님이나 이 실장님이 언급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고령지나 산업은 누가 뭐래도 굉장한 융합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정보화 시대, 융합 시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융합이 필요한 산업인데요. 그러려면 갑자기 융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에 고령 친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재조합하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동안에는 정부 주도로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자적 관점에서 산업을 이끌어왔다면, 향후에는 소비자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민간 시장에 여기 그 고령자 니즈에 부합하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잠깐 앞에 크게 말씀을 주셨지만 공공 중심의 플랫폼, 빅데이터 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제대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관리하면서 공개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특히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기술을 연기한 그 수요자, 여기서 말씀 주신 이제 고령자와 돌봄자, 장애인 강점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주로 이제 자립이 되겠죠. 네, 자립과 그 다음에 그 돌봄자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해결하고 보조해 줄 수 있는 산업으로 키울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도에 4차 산업기술을 연계한 산업혁신 대응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계획들이 담겨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융합형 의료기기를 개발한다든지 맞춤형 부품이나 의료나 식품 등을 개발하는 문제도 있고요. 지능화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이나 웨어러블 슈트나 스마트홈 등을 구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8년도에 미국이 이제 65세 인구가 약 15%가 넘어서면서 고령화 인구 지원을 위한 신흥기술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 다양한 스마트홈이나 인지 능력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체 능력 저하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이동 보조 수단과 스마트 로봇과 IoT와 이케어 서비스를 활용한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키스테이블 중심으로 10대 미만 기술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 6년 정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센서,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센서와 산업 인터넷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수집한 정보들을 통해서 케어 서비스로 피드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요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 그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민간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차 이제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손목형이나 헤드형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이제 착용하지 않거나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 의류라든지 또 히어로블 부분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령친환 그 용품들을 개발하면서 이런 부분의 지원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센서들을 통해서 모아진 모든 데이터들을 잘 분석을 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 이제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산업에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육성하는 그런 내용 중에 저희가 같이 융합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가치 있는 정보들이 나왔으면 그것을 수요자에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로봇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장치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가치 있는 정보들을 또 가치 있는 서비스들을 수요자한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항상 기술이 사람을 대신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을 잘 도와서 시너지를 내고 보조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워간다라는 기본 관점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 박사님께서 제언 주신 내용인데요. 복지산업정책국 또는 이런 이제 정책적인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이런 국이나 과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물론 굉장히 뭐 제가 이제 저희도 산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취지는 이해되고 동의가 됩니다만은 저희 지금 고령 친화 산업도 그동안 이제 국적자금 보험에 의존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 이제 처음에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때가 1970년대고요. 그때 이제 실버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개호보험법이 1996년에 이제 들어오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들이 이제 공익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시장 확대가 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와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상반된 개념인데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범위를 정해서 또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많은 고심과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효선 박사님께서는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운동적인 개편이 할 때가 되었고 특히 적절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구체적인 그런 토론을